투자업계에서 해외 투자를 개척한 존 태플턴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는 북락하여 휴지나 다름없이 거래되던 한국의 대표 주식들을 일거에 쓸어 담았어요.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헐값에 나온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개의 종목을 매입했는데 이후 몇몇은 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살아남은 회사의 주식은 막대한 이익을 내주었습니다. ETF 투자와 일맥상통하는 방법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200개 종목을 한 주씩만 보유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십억 원이 소요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큰 돈이 없어요. 그러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 중에 코덱스 200을 한 주 사게 되면 그 한 주의 가격이 지금 대충 3만 원 후반대인데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매에 수반되는 실수와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200개 종목을 한 주씩만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400번의 주문을 내야 해요. 이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실수로 몇 종목을 누락시키거나 엉뚱한 종목을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덱스 200을 추정하는 ETF 한 주를 사놓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외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언어의 장벽마저 쉽게 넘을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봅시다. 벤치마크, 즉 비교 기준 지수로 활용되는 S&P 500 인덱스가 대표적입니다. 자, 신용평가 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선정하는데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를 추정하는 ETF가 바로 스파이더라고 읽는 SPDR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추정하는 ETF 상품군을 총칭해요. 이 중에서 스파이라는 심볼을 가진 ETF를 한 주 매입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5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스파이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0조 원의 규모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대략 370달러이므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1만 원 정도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니까 그거를 적용하면 41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산다고 할 때의 가격이고 한국 증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1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어지는 글에서 살펴볼 거예요. 구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국내 증권 계좌를 통해서 바로 사면 돼요. 매매 주문을 1,000번이나 낼 필요도 없고 영어로 쓰여진 사업 보고서의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앞으로 이 나라가 유망할 것인가 하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말이 안 통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요. 그 나라 전체의 부를 사는 것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예로 든다면 한국거래소, 즉 KRX에 보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가 10여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알아둘 만한 상품은 코덱스하고 타이거 ETF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규모가 커요. 각각의 시가총액은 대략 5조 5천억 원, 그리고 2조 6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은 대략 3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 여러 가지 그 ETF가 있는데 최소 7천억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들은 자산 운용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측정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이 1년 동안 15% 상승을 했다면 펀드의 운용 실적도 최소한
15%를 넘어야 합니다. 아니, 실제로 순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적어도 18% 이상의 수익을 내어야만 본전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펀드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비해서 인덱스 펀드는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S&P 500의 상승률 15%를 온전하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수익률은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펀드의 투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존재할 의미가 없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평균 이하의 펀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현실에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펀드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바꿔 말해 자산 운용사의 97%가 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므로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기만 해도 성공적인 3% 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존 보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보글은 자신의 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에서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는 전략이야말로 보통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덱스 펀드와 비인덱스 펀드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 업계의 거대한 사기극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기업들은 연 9.5%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투자자 전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시장 수익이다. 또한 투자자 전체가 버는 수익은 평균 수익이다. 어떤 투자자가 추가 수익을 얻는다면 다른 투자자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투자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패자의 게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